다들 당신을 피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런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니. 영애 씨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여사장님 민박집에서 생긴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여사장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겨울 초입이었어요.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민박집에는 아침마다 빗자루 소리가 들렸죠. 여사장 영애는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다 보면 마음도 같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쓸고 또 쓸어내도 낙엽은 계속 떨어졌지만 그 반복이 싫지 않았죠. 오히려 인생도 그런 거겠죠. 정리해도 다시 쌓이고 그 단순한 움직임이 하루를 견딜 힘을 주곤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묵고 있는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만식, 나이는 50살쯤 되어 보였죠. 체크인할 때 신분증을 보니 김만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수가 적고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영애가 방문을 두드렸을 때였어요. 손님, 방은 따뜻하세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만식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예, 따분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는 사람처럼요. 영애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눌린 공기를 느꼈어요. 한마디 말 뒤에 숨은 세월이 보였달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랬어요. 영애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만식이 방에서 나왔죠. 그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죠.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애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만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죠. 눈빛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러시구나.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들어오세요. 국 끓여놨어요. 영애는 빗자루를 벽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 들어갔죠.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영애가 밥과 반찬을 차려냈죠. 김치,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어요. 만식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영애는 그걸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더 묻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건드릴수록 멀어지니까요.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나무가지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울릴 때마다 이상하게 방 안의 공기가 더 선명해졌어요. 식사를 마친 만식이 일어서려는데 영애가 물었어요. 혹시 여기 오래 묵으실 생각이세요? 만식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죠.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손님 없는 계절이라 방은 많으니까요. 영애는 빈 그릇을 들고 일어섰어요. 만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영애는 부엌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봤어요. 만식은 밖에 나와 바람을 쐬고 있었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겨울 하늘을 오래 올려다봤어요. 그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싸늘했어요. 영애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겠구나.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 한구석에 바람을 남긴 채 머물다 가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난로의 불이 따뜻하게 타올랐고 민박집 안은 고요했죠. 영애는 차 한 잔을 들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창밖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마치 누군가의 마음 같았어요. 그 순간 영애는 이유도 모르게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저 사람도 자신처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일지 몰랐죠. 며칠이 지나면서 만식은 민박집 일을 스스로 거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에 낙엽을 쓸었죠. 영애가 말렸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창고 문이 삐걱거려서 영애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만식이 공구를 들고 나타났죠. 이거 고쳐드릴까요? 어머, 괜찮아요. 나중에 기술자 부를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 많이 했거든요. 그는 말하자마자 문짝을 뜯어내고 녹슨 경첩을 갈아 끼웠어요. 1시간쯤 지나자 문이 새 것처럼 매끄럽게 열리고 닫혔죠. 와, 정말 잘하시네요. 영애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만식은 공구를 정리하며 짧게 웃었죠. 예전에 작은 가게를 했거든요. 뭐든 직접 고쳤어야 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묘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영애는 그 이상 묻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만식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어느 저녁 짧은 진동이 울리자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지 않았죠. 손끝이 굳고 표정이 잠시 얼어붙은 채 밖으로 나갔어요. 영애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찬 공기 속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는 남자, 그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사라졌죠. 그 뒷모습은 어쩐지 내려놓지 못한 짐을 진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만식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도끼가 나무를 가를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고 햇살 아래 그의 어깨에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죠. 영애는 괜히 시선이 갔어요. 묘하게 눈을 떼기 어려웠죠. 그 안엔 고된 사람의 힘과 외로움이 함께 보였거든요. 영애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좀 쉬세요.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만식은 물을 받아 마시며 짧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덜 나거든요. 무슨 생각이요? 만식은 대답 대신 도끼질을 다시 이어갔죠. 그 규칙적인 소리가 공기를 울렸어요. 영애는 그를 보며 생각했죠. 저 사람은 뭔가를 잊으려 애쓰는구나. 하지만 잊히지 않아서 더 괴로워하는구나. 며칠 뒤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그는 받지 않았어요. 짧은 진동만 몇 번 울리고 멈췄죠. 영애는 차를 마시며 그의 방 쪽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은 누구에게 쫓기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피하는 걸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만식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언가를 안고 있었죠. 그날 밤 만식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찬 공기에 손끝이 붉게 얼어 있었죠. 영애가 담요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라도 두르세요. 춥잖아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손님이 감기 걸리면 제가 더 불편해요. 영애는 웃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만식은 담요를 어깨에 걸치며 작게 말했죠. 오랜만이네요. 뭐가요? 이렇게 누가 신경 써주는 게요. 영애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어요. 별빛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 그 짐을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을 곳이 없는 사람. 만식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애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창밖으로는 찬 바람이 불었지만
부엌만큼은 따뜻했어요. 문득 마당에 서 있는 만식이 보였어요. 그는 두 손을 비비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라 금세 사라졌어요. 영애는 국물을 한번 저으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 저녁은 먹었을까? 손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들어오세요. 같이 먹어요. 만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영애의 눈빛이 따뜻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죠.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밥, 김치,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앉으세요. 영애가 의자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만식은 조심스레 앉았죠. 그의 손이 숟가락을 향했다가 잠시 멈췄어요. 혼자 먹기 뭐해서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영애는 먼저 밥을 떠먹었어요. 만식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죠. 손끝이 약하게 떨렸어요. 영애는 그 떨림을 보고 가슴이 저렸어요. 그건 배고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따뜻함을 잊은 사람의 떨림이었죠. 만식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런 마음 참 오랜만이에요. 영애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의 눈빛엔 그리움과 어딘가 모를 후회가 섞여 있었죠. 그럼 천천히 드세요. 사람도 밥도 식지 않게요. 그 한마디에 만식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손의 떨림도 사라졌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죠. 바깥은 차가웠지만 식탁 위 공기는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만식이 말했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요? 밥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만식은 이미 그릇을 들고 일어서 있었어요. 영애는 말리지 않았죠. 그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묵묵히 설거지를 했어요. 영애는 부엌 한쪽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커피 향과 물소리가 잔잔히 섞여 부엌을 채웠죠.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어요. 영애는 손바닥으로 유리를 닦았지만 밖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만식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비쳤죠. 창문을 닦아도 그 사람의 뒷모습은 흐릿하게 남았어요. 영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만식은 듣지 못했죠. 설거지를 마친 만식이 물기를 닦으며 말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사람 밥 먹은 기분이에요. 영애는 커피 잔을 건넸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만식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여기 오길 잘했어요. 왜요? 사람 냄새가 나서요.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죠. 저도 그래요. 혼자 지내다 보면 가끔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혼자 사세요? 네. 몇 년 전부터요. 둘 다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요. 밤이 깊어갔어요. 거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죠. 만식이 먼저 일어섰어요. 이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요. 무슨 일 하시려는 거예요? 마당 정리 좀 하고 지붕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나중에 사람 불러서 하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신세 갚고 싶어요. 만식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애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식탁 위엔 빈 커피잔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영애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죠. 그녀는 만식의 떨리던 손을 떠올렸어요. 그건 단순히 배고픔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따뜻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떨림이었죠. 영애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영애는 복도를 지나며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을 힐끗 봤어요. 그는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죠.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지나갔어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같은 생각이 남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며칠이 더 흘렀어요. 만식은 약속대로 지붕을 고치고 마당 구석에 낡은 장독까지 손봤어요. 만식 씨, 그 장독 깨지면 안 돼요. 거기 엄마 된장 들어있어요. 예, 영애 씨. 손 조심하라고 하셨죠. 두 사람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오갔지만 그 안엔 예전엔 없던 온기가 묻어 있었죠. 영애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김장 준비를 하던 영애는 물을 뜨러 창고로 향했죠. 바람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고 뒤편 만식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절망처럼 떨렸어요. 영애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췄죠. 그놈이 내 전 재산을 가져갔다니까요.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짧은 말들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영애의 손에 들린 바구니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통화는 끝났고 만식은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엔 김이 피어올랐어요. 영애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자꾸만 그를 훔쳐봤죠. 만식은 말없이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만식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힘든 일 있으시죠? 만식은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오후에 통화하시는 거 들렸어요. 일부러 들은 건 아니에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언젠간 들킬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던 사람.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기에 아무 의심 없이 도와줬죠.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믿음이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사라졌어요. 제 이름으로 빚만 남기고요. 그날 이후 전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요. 영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말없이 국을 떠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나도 그랬지. 저도요. 영애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전 남편이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믿었던 두 사람이 한날에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만식은 말없이 그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자신을 닮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지내신 거군요. 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영애는 담담히 웃었어요. 사람은 다 비슷한가 봐요. 믿음이 깨지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따뜻함을 채우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만식은 한참을 말없이 밥을 뜨더니 그럼에도 살아가는 건 결국 믿어보는 일이겠죠. 라고 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조용히 변했어요. 서로의 상처가 맞닿은 자리에서 따뜻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만식이 설거지를 자청했어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속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도요. 누군가랑 마음 얘기한 게 참 오랜만이에요. 영애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죠. 그 빛이 두 사람의 식탁을 은은히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상처라는 건 결국 같은 곳을 향해 있는 마음이구나. 달빛이 잔에 비치자 영애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 둘 다 참 비슷하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죠. 아침이면 만식은 마당을 쓸고 영애는 부엌에서 국을 끓였어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애가 식탁 위에 잔 두 개를 올렸어요. 만식 씨, 오늘은 따뜻한 밥상에 한 잔 어때요? 좋죠.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앉는 게. 잔에 술이 조금 따랐고 향기만으로도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혼자 마시면 쓰기만 한데 둘이 마시면 좀 낫더라고요. 영애의 말에 만식이 웃었어요. 그렇네요. 사람 곁이 따뜻하긴 한가 봅니다. 잔이 오가며 말들도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만식 씨는 예전엔 무슨 일 하셨어요? 철물점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였죠. 손님도 많고 나름 잘 되던 가게였는데 영애는 천천히 잔을 돌렸어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되나 봐요. 영애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때는요. 그녀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전 믿었어요.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친구에게 기댔죠. 그게 시작이자 끝이었어요. 만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쪽이 조금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 보는 게 무서웠어요. 내가 뭘 잘못 봤나, 뭘 놓쳤나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신 거군요. 네. 서울에선 숨 쉴 틈이 없었거든요. 바깥의 바람이 살짝 들이쳤어요. 창문이 흔들리고 촛불이 조용히 떨렸죠. 겨울밤은 차가웠지만 방 안 공기만은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그래도 여긴 오셨잖아요. 만식이 말을 이었어요. 다시 사람을 맞이하고 민박집을 꾸리시고요. 그래도 믿어야죠. 그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잠시 말없이 잔이 부딪혔습니다. 술맛보다는 따뜻한 사람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죠.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손님이 와도 말 안 붙이고 밥만 내주고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덜 무서워요.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애가 미소 지었어요. 만식 씨처럼요. 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좋은 사람 아닌데요. 왜요? 일도 잘하시고 말도 성실히 하시잖아요. 그래도 전 빚쟁이죠. 도망 다니는 신세고. 그건 만식 씨 탓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이 잘못한 거죠. 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잔속 술은 식었지만 두 사람의 말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론 바람이 불었고 방 안의 불빛은 오래 꺼지지 않았어요. 여기 온 지 보름쯤 됐는데 전 처음으로 편안하네요. 만식의 얼굴엔 오래 묵은 그림자가 조금 옅어졌죠. 저도요. 혼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네요. 외로우셨겠어요. 외롭죠. 근데 익숙해져서 문제예요. 저도 그랬어요. 익숙해지면 그게 더 무섭죠. 두 사람은 잠시 웃었어요. 그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살짝 흔들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속 깊은 얘기했네요. 그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영애 씨. 네. 믿어야 한다는 말 잊지 않을게요. 영애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도요. 만식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 잊지 않을게요. 그는 조용히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애는 홀로 남아 잔을 치웠어요. 거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죠. 그 빛 아래서 영애는 생각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비추니까 덜 아픈가 보다. 그건 동정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이었어요.
영애는 불을 끄고 방으로 향했죠. 오늘 밤 두 사람은 다른 방에서 같은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덜 추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당 한쪽에서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기 시작했죠. 눈이 녹자 민박집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등산객 부부, 사진 찍으러 온 젊은이들, 조용한 휴식을 찾는 어르신들. 영애는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만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님이 늘자 일손도 늘었죠. 짐을 들어주고 고장난 문을 고쳤어요. 손님들은 그를 주인으로 착각하곤 했죠. 사장님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인사하자 만식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 돕는 사람이에요. 영애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한 집 식구처럼 자연스러웠죠. 아침이면 만식이 마당을 쓸고 영애가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손님이 떠나면 함께 정리하고 저녁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죠. 그 평온한 나날은 짧았지만 오래 기억될 만큼 따뜻했어요. 어느 날은 빨래를 널다 만식이 장독대 덮개를 고쳐줬고 또 어떤 날은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집 마당이 참 좋네요. 만식이 말하자 영애는 웃었죠. 봄마다 저 개나리가 제일 먼저 피어요. 그게 신기해서 매년 봄이 오면 꼭 지켜봐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도 그렇겠죠. 추운 겨울 지나면 결국 다시 피어나는 거. 그 말에 영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고 두 사람의 머리칼이 같은 방향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날 저녁엔 함께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고 밥상을 차렸어요. 기름이 튈 때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들며 웃었죠.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영애의 말에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평범한 날이 제일 좋죠. 그런데 어느 날 영애가 장을 보러 나갔어요. 슈퍼에서 채소를 고르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민박집 여사장 말이에요. 그러게. 그 집에 남자 하나 같이 있다며?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남자가 있으면 동네에서 말 나오지. 영애의 손이 멈췄어요. 말투엔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어요. 요즘 손님 많죠? 네, 봄이라 조금 늘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남자분이 도와준다면서요? 네, 일손이 필요해서요. 할머니는 가볍게 웃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요. 세상 사람들이 입이 빠르잖아요. 영애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느려졌죠. 마당에선 만식이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애 씨, 다녀오셨어요? 네.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식은 눈치챘어요. 오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영애는 웃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죠. 식탁 위 공기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영애 씨, 만식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혹시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요? 오늘 표정이 좀 달라서요. 혹시 제 때문인가 싶어서. 영애는 잠시 멈칫했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열었죠. 동네에서 말이 좀 나왔어요. 무슨 말이요? 그냥 남자가 오래 머문다고. 혼자 사는 집에 그러면 안 좋게 본대요. 만식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니에요. 만식 씨 잘못이 아니에요.
시골은 원래 뭐든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도 영애 씨가 힘드신 거잖아요. 불편하다기보단 좀 걱정돼요. 영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또 누군가를 믿었다가 그게 상처로 돌아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만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 때문에 그녀가 조심스러워진 게 미안했죠. 제가 나갈게요. 뭐라고요? 여기 있으면 영애 씨께 피해가 될까 봐요. 이미 많이 신세졌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애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만식 씨가 부담 느끼실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도 전 만식이 말끝을 맺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영애가 조용히 끊어 말했죠. 동네 말은 제가 감당할게요.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이라 그런 건 익숙해요. 만식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낮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해주셔서 고마울 게 뭐예요. 영애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조금 쓸쓸했어요. 식탁 위 밥은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짝 불었죠. 이대로 괜찮을까? 영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식이 떠난다면 그 빈자리가 더 무서울 것도 알고 있었죠. 그 밤 두 사람은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밖에선 바람이 개나리 꽃잎을 살짝 흔들었죠. 봄이었지만 민박집 안의 공기는 아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영애는 민박집 청소를 하며 각 방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만식의 방 앞에서도 멈춰섰죠. 그가 나가 있는 틈이었어요. 쓰레기통 안에는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고 영애는 무심코 그것을 주었죠. 종이를 펴는 순간 눈에 익은 글자가 보였어요. 정도현. 영애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 자신의 전 남편 이름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흔한 이름이잖아. 세상에 정도연이 한둘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에 다시 넣었어요.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멈춰버렸죠. 며칠 전 만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가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놓고요. 그 문장이 귀 안에서 다시 울렸어요. 영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한쪽 가슴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영애는 국을 끓이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었어요.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국물 냄새가 퍼졌지만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죠. 물어봐야 할까? 그냥 넘겨야 할까? 자꾸 이름이 입끝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마주 앉았죠. 만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랬죠.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영애의 눈길은 자꾸 만식을 향했어요. 영애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영애가 먼저 입을 열었죠. 만식 씨. 네. 저번에 말씀하신 그 친구분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만식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표정이 조금 굳었죠. 왜 갑자기 그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식이 낮게 대답했어요. 정도연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온도를 바꿔놓았어요. 영애의 숨이 막혔습니다.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 이름 정도연 맞아요? 만식은 이상한 기색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세요? 영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죠. 그 사람 제 전 남편이에요. 만식은 말없이 그녀를 봤어요. 눈동자 속에서 놀람과 혼란이 번졌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지며 식탁 위로 굴러갔어요. 짧은 금소금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죠.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도연이 영애 씨 전 남편이라고요? 네. 영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 제 친구랑 바람났어요. 빚도 다 그 사람이 만들었고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래된 상처가 그 말 끝에 스며 있었습니다. 만식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세상에,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영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같은 사람한테 당했네요. 우리 둘 다. 두 사람은 그 말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 밥은 식어가고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창밖으로는 봄밤의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보다 더 깊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번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고 만식은 창가에 앉아 밤새 커튼 너머 어둠을 지켜봤죠. 아침이 밝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커피 김만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네, 영애 씨도요? 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멀리 흩어져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영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만식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죠. 왜 영애 씨가 미안해요? 그 사람이요, 제 남편이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만식 씨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웃고 편하게 지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만식 씨한텐 다 잔인한 일이었을 텐데요. 만식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미안하긴요. 영애 씨가 왜? 아니요. 영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을 믿은 것도 그 사람 옆에 있었던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그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잠시 방 안이 조용했어요. 만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눈빛 속에 분노가 스쳐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가게가, 제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그 친구 하나 믿은 죄밖에 없었는데요. 저도요. 영애가 대꾸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삶도 다 무너졌어요. 친구를 잃고, 가정을 잃고, 나 자신까지 무너졌어요. 만식은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맞부딪혔죠. 당신은 그래도 그 사람 옆에 있었잖아요. 그게 더 지옥이었어요. 영애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그들의 감정이 식탁 위에 흩어진 커피 향처럼 섞여들었습니다. 그래요. 만식이 낮게 말했어요. 우린 같은 사람에게 당했네요. 하지만 영애 씨, 난 아직도 그 이름만 들으면 속이 뒤집혀요. 저도요. 영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해요. 그런데 만식 씨, 우린 둘 다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만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놈은 우리 인생에 상처만 남기고 사라졌네요. 그래도 이렇게 마주 앉았잖아요. 이게 벌인지 인연인진 모르겠지만요. 짧은 침묵이 다시 흘렀어요.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피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이해가 한자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영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정리가 안 됐잖아요. 만식은 잠시 영애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오래 묵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쫓아내지 않아서요. 뭐려? 영애는 작게 웃었죠. 만식 씨 잘못이 아닌데요. 식탁 위에 커피는 식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차분해졌어요. 그날 오후 만식은 마당을 걸었어요. 영애는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봤죠.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동안 겹쳤다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충돌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 끝에서 서로의 상처가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죠. 그게 저주였는지 아니면 운명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대화는 줄었고 시선은 자주 어긋났습니다. 아침이면 만식은 마당에서, 영애는 부엌에서 각자의 일을 했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숨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만식 씨, 밥 차렸어요. 문 앞에서 영애가 불렀어요.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드세요. 전 나중에 먹을게요. 영애는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고 다시 들기를 반복했죠. 문 너머의 기척만 신경 쓰이는데 밥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어요. 만식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어요. 마당을 쓸고 장작을 옮기고 말없이 하루를 채웠죠. 그의 몸은 바빴지만 표정엔 아무 생기도 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아침은요? 괜찮아요. 짧은 대화 뒤엔 침묵만 남았어요. 영애는 그 침묵 속에서 자꾸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게 자신의 탓처럼 느껴졌죠. 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밥상을 차려도 만식은 나오지 않았죠. 배고프지 않아요. 그 말이 벽처럼 들렸습니다. 영애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밥을 덮어두고 그가 혹시라도 나올까 부엌에서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은 지나갔고 밥은 식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만식은 창고 앞에서 장작을 옮기고 있었죠. 등이 굽고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만식 씨, 저녁 먹어요. 괜찮아요.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정말 괜찮아요. 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영애는 그 떨림이 거절이 아니라 머뭇거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방 앞에 놔둘게요. 네. 영애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창문 너머로 본 만식의 뒷모습이 오래 남았죠. 그는 손에 들린 장작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애는 만식의 문 앞에 밥상을 놨어요. 밥, 국, 그리고 메모 한 장. 따뜻할 때 드세요. 짧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죠. 한참 후 다시 나와봤을 때 밥상은 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을 버리며 눈가가 뜨거워졌죠. 다음 날 아침 영애가 부엌으로 나오자 테이블 위에 그릇 하나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릇 속에는 숟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깨끗이 씻겨 있었고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릇 위로 햇살이 닿았어요. 마치 괜찮다는 말 한마디처럼 따뜻했죠. 영애는 그걸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건 말 대신 남겨진 인사 같았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어요. 몇 걸음만 가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몇 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졌습니다. 영애는 창문 너머로 만식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묵묵히 일을 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죠. 손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시선이 자주 멈췄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는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만식의 방 안에서 짐을 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애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죠. 노크를 하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 문 하나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로의 방불이 한참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게 어쩐지 위로가 됐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기왓장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조용히 번졌죠. 흙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며 마음을 더욱 흔들었어요. 그 빗소리 속에 서로의 숨소리가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밤이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은 온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이틀째 비가 내렸어요. 낮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밤이 되자 폭우로 바뀌었죠. 천둥이 산을 울리고 번개가 창문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영애는 창문을 닫으며 밖을 봤어요. 만식은 창고 지붕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짐을 싸던 그가 떠날 타이밍을 잃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만식 씨, 영애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만식은 고개를 저었지만 영애의 눈빛엔 간절함이 비쳤어요. 결국 그는 우산 아래로 들어왔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어머, 집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어요. 영애는 부엌을 더듬어 양초를 찾아 켰어요. 작은 불빛이 거실 한가운데서 흔들렸죠. 이쪽에 앉아요. 수건 가져올게요. 만식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젖은 머리를 닦으며 촛불을 바라봤죠. 비냄새와 초의 향이 섞여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둘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천둥이 멀리서 울렸어요. 한참 후 영애가 조용히 말했죠.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졌어요. 만식은 촛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미워했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니까요. 촛불이 흔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불쌍하더군요. 불쌍하다니요?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이요. 속이고 도망치면서 결국 혼자였잖아요. 영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죠. 잠시 후 영애가 힘없이 웃었어요. 우리 그 사람 때문에 만난 거네요. 그렇죠. 만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영애의 눈이 커졌어요. 저요? 네. 만식은 영애를 똑바로 봤어요. 촛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나란히 비췄죠.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따뜻했죠. 영애 씨가 저한테 밥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잖아요. 그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었어요. 영애는 눈물이 났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만식은 고개를 저었죠. 그건 영애 씨가 모르는 힘이에요.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공기가 잠시 고요해졌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엔 따뜻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우린 서로를 미워해야 하는 이유만 남았는데요. 영애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만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영애 씨를 보면 그냥 마음이 아파요.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보이니까요. 둘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어요. 손 대신 시선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그 따뜻한 눈빛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만식 씨, 네. 그래도 고마워요. 여기 있어줘서요. 만식은 작게 웃었어요. 전 곧 떠날 거예요. 영애는 잠시 숨을 삼켰어요. 하지만 여기 있었던 시간은 잊지 않을 거예요. 영애 씨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여전히 서로의 눈을 마주 본 채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마음속의 어둠은 조금 걷혀 있었어요. 밤새 폭우는 내렸고 촛불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실이 아니라 마음이 오갔어요. 미움이 아니라 이해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흘렀죠. 비가 멈췄을 때 두 사람은 알았어요. 이제 정말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요. 밤새 내리던 폭우는 새벽녘에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하늘은 말갛게 개어 있었죠. 마당엔 빗물 웅덩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공기는 맑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애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밥을 지었지만 손이 자꾸 떨렸죠. 국을 끓이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비쳤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서늘했죠. 그녀는 알았어요. 이 평범한 하루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만식도 일찍 일어났어요. 방에서 나와 마당을 둘러봤죠. 젖은 장작, 쓰러진 화분, 흩어진 낙엽들. 그는 천천히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 씨, 밥 차렸어요. 영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식은 손을 털고 안으로 들어왔죠. 식탁에는 두 사람 몫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따끈한 밥,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 만식은 말없이 앉았어요. 영애도 마주 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만식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영애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식탁 위에 울렸죠. 만식은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밥을 다 먹었어요. 국그릇도 비웠고 반찬도 하나하나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맛있었어요. 만식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영애는 억지로 웃었죠.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영애 씨. 네. 미안해요. 영애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젠 제 상처는 제 힘으로 감당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그동안 영애 씨한테 많이 기댔어요. 편안했죠? 그런데 그게 제겐 도망이었던 것 같아요. 영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제 힘으로요. 영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만식 씨도 알잖아요.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인지요. 영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압니다. 만식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린 서로를 위로할 순 있었지만 함께 갈 순 없어요. 영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많은 게 얽혀 있고 너무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만식이 말했어요. 영애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영애는 눈물을 참았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그날 하루를 평소처럼 보냈어요. 영애는 빨래를 널었고 만식은 마당 정리를 마저 했죠.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말 한마디마다 작별의 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바뀜이 올랐지만
마음은 이미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죠. 여기 못 박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중에 할게요. 국간이 좀 센데 괜찮으세요? 아니요, 딱 좋아요.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숨어 있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영애는 또 밥상을 차렸고 만식은 또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내일 떠나실 거예요? 영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마도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딘가로요. 영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침은 드시고 가세요.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만식은 방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영애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했죠.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요. 창밖엔 별이 떠 있었어요. 비갠 하늘은 맑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넘지 못한 채 두 사람은 각자의 밤을 보냈어요. 가까웠지만 멀었고 따뜻했지만 슬펐죠. 밤이 깊어질수록 이별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 두 사람 모두를 조용히 아프게 했죠.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만식은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애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다가 가방 지퍼와 옷을 개는 소리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죠. 일어나서 말리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은 났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만식은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어젯밤 함께 앉았던 의자, 촛불을 놓았던 자리, 영애가 서 있던 부엌. 그는 현관으로 향해 신발을 신었죠. 문득 방문 아래로 새어나온 불빛이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어요. 그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따뜻했죠. 만식은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 번의 인사에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가방 옆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영애의 방문 앞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작게 속삭였어요. 영애 씨 고마웠습니다. 밖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했어요. 만식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집을 바라본 뒤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영애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어 밖을 보았지만 안개 속 그의 뒷모습은 이미 희미했죠. 그녀는 방문 앞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애 씨, 말없이 떠나 미안합니다. 인사를 했다면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날 받아준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그게 사랑이든 용서든 제겐 구원이었어요. 우리 사이엔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죠.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당신을 만난 시간은 제 삶의 가장 따뜻한 한때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남깁니다. 민박집 뒤 장독대 오른쪽 새로 받친 받침돌 아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제가 돌려드리고 싶었던 것과 전하고 싶었던 말을 넣어뒀어요. 영애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으로 스며들었죠. 받아준다는 건 함께 견딘다는 뜻이죠. 그 문장이 오래된 상처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손이 가만히 등을 쓸어주는 것 같았어요. 영애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쳤지만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죠.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받침돌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흙 속에서 작은 금속통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봉투와 접힌 종이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봉투엔 소액의 현금과 민박집 수리비라고 적힌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죠. 접힌 종이에는 만식의 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받아만 주셨지 받은 적 없다고 하셨죠. 그래도 제 몫으로 남기고 갑니다. 당신이 내어주신 자리만큼 저도 무언가를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진은 마당을 정리하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해가 비치고 장독이 반짝이던 그날, 사진 뒷면엔 짧게 쓰여 있었죠. 여기서 다시 사람을 믿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영애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 순간 장독대 위에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바람이 불며 매화향이 스쳤습니다. 영애는 그 꽃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떠남의 자리에 다시 봄이 오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애는 편지와 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주방 창으로 아침빛이 들어와 종이 위로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고 두 손을 포개었죠. 마당에는 그의 발자국이 대문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 발자국 사이사이로 새빛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만식은 떠났지만 남겨진 손길과 마음은 분명히 여기에 있었어요. 영애는 식탁 위 사진을 곁으로 끌어당겼어요. 천천히 미소가 번졌죠. 고마워요, 만식 씨. 전 여기서 잘 지낼게요. 그리고 그 말은 햇살을 타고 민박집 안에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눈이 녹고 흙냄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박집 마당엔 봄의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죠. 매화가지마다 작은 꽃눈이 맺혔고 마루 아래에선 새싹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영애는 여전히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어요. 빗자루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조용한 리듬이 마당 가득 퍼졌죠. 그 소리 속에는 지난 겨울의 시간과 남겨진 사람의 숨결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창고 앞 장독대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만식이 받침돌을 다시 세워두던 날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죠. 낡은 삽 하나가 그 옆에 기대어 있었어요. 손잡이는 닳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영애는 잠시 멈춰 섰어요. 삽에 묻은 햇빛을 바라보며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전 아픔을 감싸주는 것 같았죠. 상처가 아무리 커도 결국 사람의 손길이 치유하는 법이죠. 영애는 속으로 중얼렸어요. 그건 만식이 남긴 말이기도 했고, 이제는 자신의 믿음이기도 했죠. 아침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가 여전히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것만 같았죠.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마다 도끼날에 부딪히던 소리와 함께 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마루에 앉으면 부엌 쪽에서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의 존재는 떠났지만 하루의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 기억들이 민박집의 공기 속에 스며들어 마치 또 한 사람의 숨결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영애는 부엌 창문을 열어두고 따뜻한 공기를 들였어요. 된장국이 끓는 냄새가 마당까지 번졌죠. 그 향기가 퍼질 때마다 예전처럼 냄새 좋네요 하며 웃던 만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웃음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한 시절의 기억처럼 다정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죠. 민박집에는 다시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맞으려는 이들이 작은 짐을 들고 찾아왔어요. 영애는 그들에게 밥을 내어주고 차를 데워주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번질 때면 이 집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느꼈어요. 여사장님,
여기 참 따뜻하네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영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느껴주시면 그게 제일 고맙죠. 손님이 떠난 뒤 그녀는 빈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지만 이젠 그 대신 새들이 날아드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기다림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들어온 셈이었어요. 해질 무렵 영애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장독대를 물들이고 바람이 살짝 불어왔죠. 그 바람 속에서 오래전 그 사람의 웃음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서랍 안엔 아직 편지가 있었어요. 굳이 꺼내보지 않아도 그 문장들은 마음에 또렷이 남아 있었죠. 그 문장이 그녀를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박집 안은 고요했어요. 영애는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죠.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이 남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죠. 아침이 밝자 먼동이 트는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영애는 커피를 내리고 문을 열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쉴 때 그 숨결이 흙 냄새와 섞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죠. 영애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손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 동작 속엔 여전히 그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마당 구석에 심어둔 작은 꽃씨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그 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괜찮아요. 아직은 이렇게 살아가면 되죠. 바람이 장독대를 스치고 지나가며 민박집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민박집 현관에는 여전히 빈 방 있음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조금 닳았지만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영애의 마음엔 이미 누군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이 남기고 간 말과 온기가 그녀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죠. 받아준다는 건 함께 견딘다는 뜻이죠. 그 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만식이 남긴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죠. 영애는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노을이 지붕 위로 번져가며 장독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영애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땐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젠 그 무게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붉은 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애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죠. 마치 누군가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줄지어 날아올랐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며 구름 사이로 사라졌죠. 그 모습을 보며 영애는 생각했어요. 떠난다는 건 끝이 아니구나. 그저 다른 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겠지. 민박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여전히 생명이 있었습니다. 장독대에서 나는 흙 냄새, 화분의 물기, 그리고 사람의 숨결.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죠. 영애는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석양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루 끝까지 닿아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고마웠어요. 영애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이 민박집엔 손님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영애는 또 따뜻한 밥을 짓고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겠죠. 그게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루를 견디는 일. 그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회복되는 거죠.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민박집 지붕이 작아지고 산과 마을이 함께 들어왔어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죠.
그 속에서 민박집도 하나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꺼지지 않는 빛이었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지만 그 불빛은 끝까지 남아 있었죠. 마지막으로 영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처가 아무리 커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민박집의 불빛이 저녁 하늘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었어요. 그날 이후 영애의 집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받아주면 그 마음이 곧 빛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작은 온기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잊지 못할 누군가의 손길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이야기들이 또 다른 위로가 될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시니어 화이팅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사연 한 편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